안녕하세요. 책번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희안의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입니다. 제갈량하면 지혜의 화신입니다. 제갈량의 알파 전략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응용하여 모두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천희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희안은 심리학자로 닝보대학 특임 교수이자 작가입니다. 미디어 그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해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심리설사의 창시자로 통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2,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 1, 토이리즘, 인간성의 뿌리 인터넷 싱킹의 본질, 스티브 잡스 관계의 승부사, 자공의 설득학, 상대론의 박수를 보낸다, 맥도널드 패러독스, 유미디어론,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김용 무역관리학 등 30여 권이 있습니다. 인류원의 책의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제1부 제갈량, 세상이 원하다에서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기심을 뽐내라. 신드렁한 판매자 전략으로 몸값을 올리자. 후광효과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높은 기대심리는 짙게 깔린 안개와 같다. 우연이 필연의 출발점이다. 함정에 빠진 사람은 더 깊은 함정을 원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옷차림에서 드러난다. 훗날을 기약하려거든 고집 부리지 마라. 제2부 제갈량, 때를 알고 나서다에서는 상대가 눈치챌 수 없는 수완을 발휘하라.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야 한다. 성공은 시와 때를 맞추는 자가 거머쥔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자기 행동의 족쇄이다. 은혜는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자가 베푼다. 제3부 제갈량, 진가를 선보이다에서는 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 경험은 용기와 지혜의 영양제이다. 원숭이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려면 가지를 흔들어라. 도덕을 방패 삼은 사람에게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패를 내놓다. 약한 부위는 가릴수록 돋보인다. 상대를 휘두르고 싶다면 그의 자존심을 운전대 삼아라. 눈을 가리는 시기와 질투는 투명해질 수 없다. 상대가 쓴 방법을 당신의 필살기로 활용하라. 자신 있다면 문을 활짝 열고 도둑을 맞이하라. 얍삽한 꾀가 목줄을 쥔 사람을 쓰러뜨린다. 맨손으로 이리를 잡는 재주를 썩히지 마라. 지혜는 관중이 많은 광장에서 겨뤄라. 완벽한 형식이 신비감을 부른다. 적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제4부 제갈량, 승부수를 던지다에서는 공격이냐 방어냐의 선택이 성패를 가른다. 발을 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도구가 있다면 그 활용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정치가는 맹수보다 무섭다. 감정을 이길 맞수는 감정밖에 없다. 좌절에 분노하는 사람은 공격할 대상을 찾는다. 집착은 자신을 나락으로 내몬다.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는 걷는 법을 잊는다. 눈물은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는 묘수를 부린다. 제5부 제갈량, 맞수를 만나다에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있다. 치명적인 단점은 지혜로움만이 덮는다. 큰 뜻을 품었다면 웅덩이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마라. 아무리 굳은 신념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계책을 쓰지 않음이 신통하게 통할 때가 있다. 떳떳하지 못한 증언은 무효다. 제6부 제갈량, 지혜로 승부를 걸다에서는 과도한 칭찬과 인정은 양날의 검이다. 부탁할 때는 상대의 거절을 염두에 둬라. 나쁜 소식이라면 당신이 전할 필요 없다. 충동적 행동은 영웅도 피해가지 못한다.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상대가 움직인다. 남의 덕을 보려는 자는 먼저 나서지 않는다. 제7부 제갈량, 뜻대로 행하다에서는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다. 편향된 생각에 쇠닻을 내리지 마라. 도망치는 법을 터득한 쥐는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는다. 거짓말에 일부러 속아준다면 바보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뜻이라야 어둠을 뚫는다.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면 일단 멈춰라. 제8부 제갈량, 자신과 싸우다에서는 허풍을 쳤으면 큰일을 해야 한다. 권위에 제압당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하인의 눈에는 위인이 보이지 않는다. 적과 같은 배를 탔다면 한눈 팔지 마라.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술에 박히는 사마귀를 짓뭉갤 수 없다. 의심받는 신화 속 인물은 영웅이 될 수 없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내면의 두려움이다. 제9부 제갈량, 살아 숨쉬는 영웅이 되다에서는 하찮은 재주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투자의 함정은 이성적 사고를 갉아먹는다. 이길 확률이 낮을수록 기대치는 높아진다. 불운을 타고난 이름이 있다. 집착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말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에필로그에서는 영웅의 심리를 알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심리학이 제갈량에서 말하다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의 삼국지 속의 인물의 삶과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그의 방식은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인물을 분석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천하를 움직인 책사 제갈량의 지략에서 불황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일찌감치 이 점을 간파한 제갈량은 출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수록 더욱더 본심을 숨기고 융중을 지켰습니다. 단숨에 1인자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고 싶을수록 더욱더 출사에는 관심이 없는 양 밭을 갈고 자연에 파묻혀 사는 삶을 즐기는 척했습니다. 이러한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이 성공하려면 정말로 심드렁해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처럼 보여야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유비는 사마 위와 서서 두 사람이 추천한 제갈량을 어떻게든 모셔가고 싶어서 이미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구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제갈량에게 기세가 드높고 은거 중인 선비라는 이미지를 더 씌웠기에 자신이 상상하는 제갈량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갈량이 틀림없다고 선택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유비의 머릿속에는 이런 제갈량의 이미지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기세로 기세를 누르는 것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달은 제갈량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갈량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기세를 보여 노숙으로 하여금 오히려 손권이 제갈량을 푸대접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있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의 두 번째 인물은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영웅입니다. 근거지가 없어 떠돌이 신세였던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한 곳을 차지하게 만든 천하삼분직에는 지혜의 화신 제갈량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관우와 장비를 마음으로 승복하게 만든 리더십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삼국의 제왕이었던 유비, 조조, 송권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도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가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 밖에 칠종칠금, 읍참마속 삼고초려, 수어지교, 와룡봉추, 출사표, 계륵 등 오늘날 자주 인용되는 많은 고사성어가 제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 중의 영웅인 제갈량은 여전히 많은 현대인이 닮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에게도 늘 적수나 마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영웅을 더 영웅답게 만들고 활약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제갈량에게는 방통이라는 마스와 수많은 적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호적이면서도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김새가 좀 못났다고 사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듯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면 못난 얼굴도 잘나 보입니다. 윤건을 쓰고 하창이를 걸친 제갈량은 신선과 다름없는 풍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얽은 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흰 신을 신은 방통은 꾀죄죄하기만 했습니다. 외부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지는 종종 첫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처음에 느낀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쁜 인상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 인상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통에 대한 유비의 첫인상은 매우 나빴습니다. 유비의 인식을 바꾸려면 제갈량과 노숙이 준 추천서를 내밀어야 할까?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유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행동이나 말, 태도가 한 번의 실수나 갈등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사이 사소한 문제에도 옳은 태도로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청기며 태일신수 등을 들먹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씨까지 바꿔 엄동설안에 동풍을 불게 한 사람이라면 설령신이 아닐지라도 신언저리에는 미칠 것이었다. 게다가 제갈량은 일부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유비의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미묘한 신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방통만 못했습니다. 유비는 시종일관 겉으로는 충의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패왕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유비를 설득하려면 절대로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비가 흡족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찾아야 하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비가 흔쾌히 동의할 것입니다. 방통이 도덕괴제 책략을 써서 유비가 유장을 공격할 결심을 굳히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비의 유언에 제갈량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후에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제갈량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마치 연구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감히 쉴 수 없게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종종 우연한 사건입니다. 어제 읽은 한 권의 책, 지금 만난 한 명의 사람,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겪고 있는 일들이나 스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 보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거짓말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정신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 정보를 머릿속에서 동시에 처리하면서 여러 진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다층적이고 다양한 반응은 서로 얽히고 설켜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타고난 거짓말쟁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은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일정한 판단 법칙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거짓말을 꿰뚫어 봅니다. 제갈량은 사람을 속이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유는 처음으로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유와 조우는 큰 싸움을 벌였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강유라는 인재를 놓치기가 아까워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갈량의 거듭된 승리가 사마이를 도왔습니다. 제갈량이 거침없이 이길수록 더 크게 사마이를 돕는 셈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갈량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던 탓입니다. 사마이가 당대의 영웅이 될 제목임을 알아봤다면 마땅히 그를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북벌을 추진했어야 옳았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이 제갈량의 공성계에 걸려든 척해야 했습니다.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변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갈량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 이유를 조예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마이가 걱정하는 새를 다 잡고 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잡혀서 삶아진다라는 의미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마이에게 합리적 변명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갈량도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시간은 권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죽음 앞에 초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득세하던 권위도 죽음의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 덕을 베풀어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 의미 있습니다. 사마이는 원래 시간을 끌어 제갈량이 군량과 건초가 부족해 물러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구와 유마가 나타나는 바람에 사마이의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이는 곧 사람을 보내 모구와 유마를 빼앗아온 다음 그것을 일일이 분해해 똑같은 모구와 유마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량과 건초를 옮겨보니 과연 날듯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입니다. 예전에 제갈량이었다면 동우가 패한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그다지 상심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갈량은 달랐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제갈량은 새털처럼 가벼운 충격에도 만신창이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죽으면서까지 이런 놀라운 전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륜거에 앉은 사람은 제갈량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본떡 깎은 목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다라는 고사가 생겨났습니다. 책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 군상의 심리 표본입니다. 현대 심리학을 통해 제갈량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봅니다. 천하를 움직인 책사 제갈량의 지략에서 불황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파란만장한 인물 이야기와 그들 나름의 생존 지혜와 기술이 담긴 삼국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삼국지에 등장한 난세의 영웅들이 보여준 행동을 분석합니다.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의 두 번째가 제갈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천재 작가 천위안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뽑아내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영웅의 심리를 날카롭게 포착해냈습니다. 제갈량의 알파 전략 1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절대적으로 승리한다입니다. 제갈량은 천하를 쥐락펴락한 천재적인 영웅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데 탁월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간절한 삼고초려를 받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개 삼고초려는 제갈량의 지혜를 흠모한 유비의 정성에서 나온 자발적 행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비가 궁벽한 산골에 초가로 3번이나 찾아간 것이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제갈량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유비의 심리를 움직인 결과라고 그 본질을 밝혀냅니다. 사실 제갈량은 세상에 나와 뜻을 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
귀시를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간절히 원하지만 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본심을 아예 보여주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감춤으로써 구매자를 유인해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간절히 세상 밖에 나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었지만 내심을 감추고 유비가 훨씬 비싼 가격에 자신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제갈량은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습니다. 제갈량의 알파 전략 2입니다. 7종 7금은 마속의 조언이 미친 단내림 효과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한 왕조의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나라 정벌을 떠나기 전에 먼저 남만의 오랑캐를 정벌해 미리 후환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평소 아끼던 마속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남만의 왕맹획을 일시적으로 토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나라를 비우면 반드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제갈량은 이 말이 마음에 쏙 들었고 남만 정벌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저자는 제갈량이 맹획을 7번이나 풀어주는 무리한 전략을 쓴 이유를 마속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 단내림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1974년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에이머스 트버스키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 단내림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유엔 가맹국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들은 실험하기 전 먼저 룰렛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늘이 숫자 65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들도 같은 순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룰렛의 바늘이 숫자 10에 멈췄습니다. 시험 결과 첫 번째 참가자들이 예측한 비율의 평균은 45%였고 두 번째 참가자들의 평균은 25%였습니다. 이는 룰렛판의 숫자와 유엔 가맹국 중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룰렛판에 나온 숫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보여주는 심리인지 현상이 바로 단내림 효과입니다. 룰렛판의 숫자는 닭과 같이 참가자들의 인지를 속박해 고정시킵니다. 단내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정보는 이후 내리는 판단에 단내림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속의 몇 마디 말은 제갈량의 마음속에 무거운 쇠닻을 내려 이후 제갈량의 언행을 속박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후세들은 남만이라는 신기한 오지에서 흉포한 오랑캐를 상대로 제갈량이 펼치는 기발하고도 흥미진진한 전술과 전략에 감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의 화신이 가진 비밀입니다. 삼국지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영웅을 꼽으라면 단연 제갈량이 선두를 차지합니다. 마르지 않는 계책을 발휘해 복잡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한나라가 멸망한 후 혼란했던 세상을 평정해 나갑니다. 그 누구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세상사와 인심을 세세하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제갈량의 전략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도 유효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갈량이 역사의 현장에서 발휘했던 모든 지혜의 심리적 배경과 원인을 파악해 우리가 한층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시도로서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깊이 있는 통찰의 독자들은 자신의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갈량의 천재적인 지략과 심리 전술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세상사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책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